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제26장 질병장이에요. 지난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원문 1번은 대의가 있으니까 1번은 강의를 먼저 하고, 오늘 원문 6번째로 내려갑니다. 토가 불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화생토 하잖아요. 근데 그 경우 토가 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때 생기는 병은 뭐냐 라는 걸 임철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원문 1번은 이렇습니다. 오행이 활약한 자는 일세무제다 라고 말씀을 하시요. 원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요, 뭐예요? 자평진전 격공론에는 없는 이론입니다. 격공론은 오직 격만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뭐만 있냐, 육친론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격공론은 드라이하다, 드라이, 딱딱하다 라는 거죠. 야, 사주만 봐 라고 하는데 적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정적이다 라고 하죠. 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문은 이제 얘기할 필요 없고요. 원주에서 임 선생이 말씀하실 때 어디까지 지난번에 강의를 했냐면, 인간은 이러이러해서 하나의 일소천, 하나의 천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대한 이제 제가 이 이하를 설명을 드리고 원문 6번째로 갈게요. 왜 그러냐면 장부에 배속된 음양오행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이론은요, 지금 한의학에서도 똑같이 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임철주 선생은 이 이론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황제내경, 황제내경에서 갖고 온 듯 합니다. 임 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든 저러든 참 임 선생의 성의를 봐서 참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다라고 했더니 한 것을 원수산 씨가 처음으로 적천수 천미를 지으면서 원수산 씨의 자기 뜻이 이 속에 실려 있어요.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임철주 선생은 의학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라고, 원수산 씨가 머릿말 서문에 원서에만 내가 이래이래해서 적천수 천미를 찬집을 했다라는 것과 이 질병장에서 임 선생이 의학에도 아마 조예가 있는 듯하다라고 원수산 씨가 이야기한 글이 요 밑에 있습니다. 제가 배드릴게요. 자, 그럼으로써 라고 해서 인간은 하나의 소천이다, 작은 전체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시로 장과 부가, 우리 5장이에요. 육부가 각 배 오행과 섞이는데, 오행지 음양에 속해 있는 것이다. 무릇 1장에는 배 일부, 하나의 장기에 하나의 부가 배속된다, 짝이 된다. 장은 모두 부는 모두 양이요. 이게 이상하게 장부터 나왔는데도 부가 양이라는 거죠. 따르는 이거 부속품이에요. 부가 양이고요. 고로 위 갑병부경임이 여기 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이 모두 음에 속한다. 난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누가 대답해 줄 사람은 없어요. 왜 부가 양에 속하고 장이 음에 속하는지는 모르지만 을정기신계가 장에 속한다는 거예요. 본래 장이 우선이고요, 부가 나중에요. 그렇잖아요. 장부 하잖아요. 그리고 신장에 딸린 뭐예요? 장이 먼저고요. 부는 뭐가 딸려 있을까요? 판광 이런 게 딸려 있잖아요.
부속이에요, 거기는요. 그런데 여튼간 장이 의미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것도 임 선생이 얘기한 게 아니라 황제내경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혹 불화, 화하지 못하면 혹 태과. 또 그러면 혹과 태과에서 왜 이렇게 뚝 뛰어나는지 모르지만 불급, 본래 태과 불급은 한 4글자인데 일부러 강조하시려고 그랬는지 출판하는데 오류가 있었는지 불화, 태과, 불급 이걸 세 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떼어놨는지 모르지만 저는 띄워놓은 대로 옮겨놨습니다. 즉 병은 뭐냐면 풍열습조한, 이게 5가지거든요. 풍병, 열병, 습병, 조병, 한병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필득 오미 조화, 5가지 맛을 얻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강의할 때 이거 강의했습니다. 역시 가해 해결할 수 있다. 오미자란 뭐냐면 산고 감신함이다. 이 오미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읽으면 아들 자자를 쓰면 오미자라고 시자자입니다. 이 자가 아들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미자에서 그 자자는 아들자가 아니라 시자입니다. 본래 아들은 바깥으로 나와야 되지만 속에 들어있으면 시가 되잖아요. 제가 조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놈자고요. 오미라는 것은 이라고 해서 대명사입니다. 오미라는 것은 산고 감신함이다. 시고 쓰고 달고 매웠고 짠 것이다. 산자. 신 것은 목에 속한다. 동쪽이네요. 다식이면 많이 먹으면 상근, 근육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 거 많이 먹어서 근육이 상한다. 이건 이론이 맞죠. 요가 하는 사람들 뭐 마시죠? 식초. 뼈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근육이 부들부들해야 된다는 것이죠. 뻣뻣하면 안 되죠. 일리가 있습니다. 고자는 속화, 쓴 것은 불에 속하는데 다식이면 상골, 이게 이제 뼈가 상한다는 뜻이에요. 쓴 것은 많이 먹으면 또 뼈가 상한다네요. 감자, 이게 단 거예요. 요즘 당뇨병 이런 거 얘기하겠죠. 속토, 토에 속한다는 거예요. 다식이면 상육, 이거 보세요. 근육, 고기 덩어리. 이게 뭐예요? 단백질이죠, 뭐. 단백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이잖아요. 이 이론이 그대로 맞잖아요. 단 거 많이 먹지 마라. 단 거 많이 먹지 마라. 얘기하는 것이 이게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참 이게 아마 저기서 황제내경에서 갖고 온 걸 거예요. 그래서 한약이 여태 이 이론에 근거해서 계속 내려오잖아요. 신자는 금에 속하는데 다식이면 상기한다. 신 거 많이 먹지 말래네요. 매운 거. 요즘 너무 지나친 젊은 사람들 매운 거 많이 먹는데 별로 안 좋은 거죠. 함자 짠 거는 수에 속하는데 다식이면 상혈, 피가 상한다. 차는 오미지 상극이니 코로왈 오행이 활약한 자는 일세무제다. 이게 벌써 저 원문을 들고 들어오신 거죠. 원문까지 주석을 단 겁니다. 불특 뭐뿐만 아니라라는 거예요. 팔자 오행의 팔자 오행에 활약한 것뿐만 아니라 장부 오행도 역시 활약해야 된다. 팔자 오행에 활약하면 세운에서도 이거 대운입니다. 활약해야 되고 장부의 오행은 활약하면 오미지 활약. 오미가 5가지 맛을 먹음으로써, 그러니까 음식을 약식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약자입니다. 약과 먹는 것, 음식이죠. 약과 음식은 같은 뿌리다 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세 문자예요. 약식동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어디에 이 글자가 있냐 하면은 곰탕집에 가면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땐 이런 소리 하면요, 곰탕이 무슨 약식동원인가 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약식동원 소리가 생각이
저도 감이 옵니다. 아니, 느낌이 옵니다. 뭐 장어집에 가도 약식동원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곰탕집에 이런 소리가 저 옛날에 많이 왔어요. 설렁탕집이나. 옛날에는 음식으로서 강장, 그러니까 건강을 많이 조절을 했죠. 약식동원입니다. 그래서 오미지 화지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뭐냐면 해결하는, 풀어주는 것이다. 만약 오행이 화하고 오미가 조절이 잘 되면 재앙과 병은 없을 것이다. 고로 오행지 화는 이게 제가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고 무척 고민을 했다가 인제서 알게 됐어요. 이 B자가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B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갈 거냐를 꼭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서 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하는 것은 곧 극하는 것이 아니요, 온전한 것은 또 결함이 없는 것이 위화다, 하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생하는 것이 꼭 극하는 것은 아니고 온전한 것이 결함이 없는 것으로서 하락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반대를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게 이제 임철조 선생의 특별한 이론이에요. 예, 격국론하고 억부론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그 중요함은 뭐냐면, 중요한 귀함은 어디 있냐면 설하는 것. 자, 설을 어떻게 할까요? 왕한신은 설하라. 그러니까 그 귀함은 어디에 있냐? 설기왕, 왕신. 그 왕한신은 설해라, 극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설과 사가 같은 뜻입니다. 우리 설사라고 하죠. 예, 설사라고 하죠. 대변이 묽게 나오는 것, 통제력을 잃는 것, 이게 설사입니다. 설사가 일어나는 그 여유를 사하는 것은 바로 그 여유 있는 왕신을 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끊고요. 부족지약, 부족해서 약한 신, 약신은 수익,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을 설사를 시켜서 하면 부족한 신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극하지 말아라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극하면 기껏 도와봤자 어떻게 될까요? 그 극하는 신으로 끝나지만 설사를 시켜서 약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거야. 부족지신을. 아셨어요? 예. 차지는 바로 조화로움이니, 만약 강제로 왕신, 이거 보세요. 왕한신을 강제한다, 강제로 제압을 한다라면 적은 것이 부족중, 그 적은 것이 많은 것을 대적할 수가 없다. 중과부족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과부적중 하고 청로기성, 그 성질만 건드릴 뿐이다. 그래서 성질을 건드려 노할 뿐이다. 왕신은 불능손, 또 왕한신을 이렇게 걷어내지를 못하면 약신은 반대로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왕한신을 덜어내서 약한 신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걸 걷어내지 못하면 약한 신에 상처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예, 참 임철조 선생 일반적인 이론 아닙니다. 이거 왕하면 극부터 찾는다? 아닙니다. 극을 찾는 것보다는 설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설사시키는 것이요. 시로 왕신에서 태과자는 마땅히 설하는 게 좋다. 예, 이거 보세요. 설하는 게 좋다. 그런데 불태가자, 그렇게 태과한 자가 아니면 극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극왕한 자는 어떻게든지 설을 하는 게 좋지, 극하려고 덤벼들었다간 극왕한 자는 극하려고, 이 극자는 이 극자와 이 극왕, 이 극자와 이 극자는 틀리죠. 예, 절대. 이거는 극하는 것이고요. 이건 지극한 것이죠.
극왕은 이걸 씁니다. 이 극왕한 자를 극하려고 덤벼들면 안 되고 설을 하라. 설을 해서 설사시키는 거예요. 설을 해서 약한 신을 도와주라. 야, 도울릭자. 네, 도와주라. 라는 거예요. 극왕한 신을 극하려고 덤벼들면 안 된다. 그런데 불태가자. 그냥 지나치게 과하지는 않지만 그냥 왕하다. 왕하다라고 하는 건 극해서 약한 신은 유근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약한 신도 뿌리가 있으면. 이게 임철조식 억불원의 뭐예요? 뭐라 그러죠? 대미 최고 좋은 이론이에요. 이 글자를 용신으로 쓰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글자가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임철조 선생은 쓰지 마라. 안 된다. 오늘 사례명조가 그렇습니다. 그 글자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죽은 자식은 임철조 선생 이론이 그렇습니다. 이걸 쓰고 싶은데요 라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해서 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글자 쓰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임철조 선생은 쓰지 마라. 그 자식은 죽었다. 그런데 죽은 자식 불알만지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묵은 자는 반대로 상지 없애버려야 된다. 약한 자가 유근이 있으면 도와주지만 묵은 자는 반대로 없애버려라. 상지하라. 이렇게 해서 결론 범 8자는 모두 일신 하나의 신이 유력하게 얻으면 재화되고 재하고 화하고 하는 것에 마땅함에 적당히 맞으면 주인은 일세무죄. 절대 재앙은 없을 것이다. 요것이 바로 그렇죠. 아니다. 온전함이 이거예요. 온전함이 불결,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온전함이 결함이 없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비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결함이 없는 것이 온전한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생하는 것은 극하지 않는 것이니. 잘못 설명했어요. 이것이 또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제가 이러니까 이 빗자가를 빨리 해석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온전한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뒤에 부정어를 써야 되네요. 온전한 것이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 없어서 아름답거나 생하는 것이 극함이 없어서 활악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도 이거 생이불구 전이불결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다 전이불결부터 나왔죠. 그래도 여기 밑자를 하나 더 붙였잖아요. 활악한 거에. 그러면서 생이불구는 같은데 이 활악함이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요렇게 해서 활악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아니다를 두 번 다 아니다로 쓰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B자를 맨 나중에 여기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해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문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B자가 나오면 먼저 아니다 라고 해서 이 아니다를 여기서 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렇게 설명하고 요렇게 설명해서 여기다가 아니다 라고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셨죠? 다음번에 한 번에 더 강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금수상관격은 좀 사례명조가 많고 그래서 금수상관격이 또 나와요. 다음번에 원문 7번이요. 오늘 원문 6번으로 내려가는데 원문 6번은 토가 많아서 그 많은 것이 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을 잡아놓고도 용신을 그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찾는 거죠. 죽은 자식은 불알만지지 마라 라는 겁니다. 임철조 선생 이론이에요. 여기서 아주 절대적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 죽은 자식 불알만지면 안 되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6번 내려왔습니다. 자, 죽은 자식 불알만지지 마라 라는 소리입니다. 토불수화. 자, 여기까지 끝나네요.
토가 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화생토를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다. 기가 상하는 거예요. 왜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을까? 참, 이 원문이 누가 만들었는지 참 대단하죠. 근데 원주가 원문에 의해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거 원주 지은 사람도 또 모르는 거예요. 진수함 선생은 이건 어느 명을 아는 사람이 가탁을 했다. 누구한테? 유백원 선생 이름을 가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적천수 집요에서 이렇게 쓰셨잖아요. 적천수 집요에서 이렇게 원주를 똑같이 해놨습니다. 요거와 같습니다. 적천수 집요에 토봉충, 토가 충을 만나면 허탈할 것이다. 즉 불수화, 그러면 화를 못 받아들인다. 그럼 반드시 주인은 기병이 생길 것이다. 기해변이 생길 거예요. 대체로 비에 속하는 것이 토인데 이 용화, 화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토가 화생토에서 토를 받아들이면 대체로 토가 하는 일은 허용한다. 화를 허용하는데 불용즉 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신이 이거다라고 했는데 그 용신을 못 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잘하면 임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자, 조실지토, 조실, 마르고 실한 토는 풀수화, 구태여 화를 받아들일 필요 없겠죠. 희수지의윤, 반긴다. 화보다는 수를 받아들인다. 수의 윤택함을 반긴다라는 것이죠. 메말랐으니까 그렇죠. 허습지토, 이 허한 습토도 역시 불수화, 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화가 와봤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용신 잡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수라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수지극이라는데 수가 어떻게 와서 토를 극하나, 또 더군다나 습토인데 라고 해서 이상하다라고 적천수 징의를 찾아보니까 징의에는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징의가 맞죠. 끓인다. 목지극. 목에 그걸 끓인다. 왜? 이 허습지토에 목이 들어와봤자 소용없다라는 소리예요. 동토가 유군하면 수하자. 동토에 토가 뿌리가 있다. 그래 좋아. 겨울에 난 토겠죠. 추월이라든지. 그럼 화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해천지동. 이 천은 하늘이 아니죠. 기후가 차가우니까 해결하려고, 해동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럴 때는 그 지지습, 땅에 습한 것을 제거한다라는 것이죠. 추토, 추토 득지, 가을 토가 땅을 얻었다. 그러니까 가을 계절에 땅을 얻었다. 그러면 수화자, 화를 반긴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금을 제하기 위해서예요. 금의 여유로움, 그 이유.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금의 기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금을 제거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토의 설기. 이 토의 설기가 뭘까요? 금이 강하니까 토의 기운이 많으면 설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기, 식신이 많으니까 인성으로 화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주죠. 지나치게 메마르면 땅이 불륜, 땅이 윤택하지 않을 것이니, 또 과습적, 지나치게 습하면 천불화, 이건 이제 지불륜, 천불화라고 했는데 이건 기후예요. 천은 하늘이 아니라 기후가 활약하지 않을 것이니, 이 때문에 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불용, 목도 허용치 않을 것이다. 기껏 이 수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화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의가 맞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과조, 지나치게 메마르면 필기후, 반드시 기운이 이질러지고요. 과습적, 지나치게 습한적, 비장이 허하게 되니 불수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병이 생긴다라고 임철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좀 강의가 아주 제가 스펙타클하게 지나가죠. 여러분 한두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주가요 가세격이죠.
이건 뭐 결국은 뭐 용신을 갈등 생기게 이걸 잡을까 저걸 잡을까 할 필요 없습니다. 신금이 용신입니다. 네, 전부 화토로 이루어졌으니까 신금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신금 용신이니까 격을 잡든 용신을 잡든요, 이게 깨지면 안 되죠. 격용신을 잡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가세객입니다. 왜 토체니까요. 가세객이니까 토를 중심으로 해서요. 가세객이니까요. 화, 토, 금을 씁니다. 그래서 용신을 뭘로 잡느냐? 금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토가 빠지면 화극금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토가 이런 습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화대운에 신금은 정화를 제일 싫어하죠. 오히려 병화는 이뻐하는데, 합의돼서 이뻐하는데, 같은 음길이라 극성에 의해서 지극한 음양의 조화가 아니라 양극성에 의해서 정화 대운이면 이 사주가 신금이 상하게 돼서 죽게 된다라는 사주입니다. 격국론도 마찬가지고 억두론도 그렇고요. 격용신을 잡든 억부론에서 용신을 잡든 그 용신이 천간에 들어오면 떴다라고 하면 그 용신이 극을 당할 때 사주의 명은 끝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격국론에서는 천간의 용신을 잡아놓고요, 그 용신의 동태에 따라서 사망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억부론은요 지지까지 봐갖고 지지대운에 웬만하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정반대가 돼요. 억부론과 격국론의 차이는 이런 데서까지 나옵니다.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하면 꼭 지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다 쓸까요? 하나 쓰겠습니다. 설날 명절 쓰겠습니다. 기사 여기다 쓸게. 조그맣게요. 신미, 요 용신입니다. 우술, 기미, 이렇습니다. 요 사주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벌써 이제 무토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시겠죠. 보세요. 무토 잡으면 이거 일주를 벌써 잡으시니까 이건 억부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철조 선생은 약간 일주부터 붙들고 늘어지십니다. 무태생은 미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마르다. 중첩 토라고 해서 토가 엄청나죠. 반가운 것은 천간에 화가 없죠. 가색격입니다. 신금 투출했죠. 그래서 말에서 리바루표라고 해서 안으로부터 발을 해서 바깥으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토생금을 했다. 이 안에 술토와 뭐가 있죠? 사화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정화, 이거 좋은 소리죠? 개, 재, 금 모두 신금에 달려있죠. 운중, 기사, 무진 요때입니다. 요때입니다. 오대우는 얘기하시지 않고요. 생금 유정, 금을생하니 유정하고요. 명리 여유 있었어요. 유여라고 해서요. 정묘운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 정화가 신금을 상하게 됩니다. 신금 수상하고요. 지지를 건드리셔야 돼요. 화토 병왕한데 라고 했는데, 이게 묘대운에 어떻게 화토가 병왕한지는 약간 임철조 선생이 다음 사례 명제도 그렇고요, 조금 좀 성의 없게 설명하십니다. 화토가 병왕하다 이해가 안 되죠. 묘목이 들어와서 묘술 화국을 이뤘다든지 묘미 합을 했다든지 그렇게 전까지 묘술을 한 것 같아요. 육합이죠. 화토 병왕에서 불능소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화토가 병왕한 바람에 이 묘목이 소토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반종, 반대로 화세를 따르니 즉 토세가 더욱 왕해졌다. 신은 폐에 속하는데 폐가 상해서 혈맥이 불능유통이라고 해서 폐의 상함을 설명하십니다. 병화는 기혈양유라고 해서 기와 혈이
둘 다 이지러져서 죽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예. 참. 목대원, 사실은 소토라는 것은 토가 너무 많은데 쓰지 못할 용신이죠. 용신이 뭐예요? 그 토궁으로 가면 왕신한테 목이 와서 건드리면 기절하죠. 기절이라고 합니다. 끊어집니다. 사주 전체의 형상을 보면 월간의 신금 외에는 또한 모두 무술일주를 따르는 형상이죠. 일주를 따르는 거예요. 유일한 신금이 용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볼 거 없죠. 사례 명조 배드려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사주를 넘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것도 좀 약간 성의 없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사주는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비토일주예요. 그러니까 이 추월이라는 겨울을 가지고 이제 비틀고 늘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지지가 전부 신해 축진 해서 습토와 겨울토가 습토가 있어서 기토가 얼어있죠. 그런데 더군다나 임수까지 투출해서 저는 수체가 되는 바람에 저는 일부러 제격으로 잡아놨고요. 임철조 선생도 재성으로다가 재성이 용신이다 라고 해서 제격으로 용신을 잡았습니다. 상관생제를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죠. 그리고 대운이 솔직한 얘기로 천간으로 들어오는 경신 임계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대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 보면 저 사화가 어떻게 감이 들어가서 여기 사주에 사축근국을 이루죠. 왜 사대운에 죽었을까 걱정이 되고 의심이 가는데요. 세운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든 저러든 이 오대운이 되면요, 이 사주는 화가 들어와서 기절을 합니다. 너무 수가 많아서요. 수체입니다, 이 사주는요. 자, 여기다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경진, 기초, 전부 습토죠. 기해, 임신, 이런 사주 지금 들어와도요, 이 사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기토가 너무 지나치게 차가우니까 정신적으로든 뭐든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기해일원이라고 일주일부터 늘어지십니다. 생고 축월, 월을 또 잡으셔야죠. 나머지는 글자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는 않으세요. 허습지지, 이렇게 허하고 습한 진축, 축수 양금, 축수, 술을 가다듬고 장금, 금을 안고 있잖아요. 속에 금이 들었죠. 그러나 진토는 없습니다. 그래서 축토만 얘기하는 거고요. 경임, 요거 보세요. 상관과 식신, 요게 지금 상관이고요. 요게 재성이죠. 정제. 상관, 재성이 통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취득, 책임을 얻는다. 허습지기라고 해서 책임은 모든 것을 분담하고 맡고 있는 것은 요 경금과 임술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운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 오히려 술을 용신으로 써서 종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종자가 나오는데 재성으로서 용신을 쓰지 무슨 종제까지 하실까? 나는 참 임술을 용신으로 한다든지 이러는데 종제까지 한다. 저기는 토를 따르는 가색, 종제를 말씀하십니다. 초운, 경인신묘하면 수가 용신이니까요. 또 그리고 여기 금이 희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관생제하고 있죠. 그래서 천간에 봉검생수, 천간을 붙들고 늘어지시죠. 지지는 우수 극토. 이거 보세요. 참 희한하게 또 각주 처리했습니다. 이 수가 아닐 텐데 라고 봤더니 징의에선 목으로 지지 우 목국토라고 했죠. 그러니까 토를 제거하는 것은 그 이유 수가 용신이니까요. 그래서 은비유효,
이 은비유효는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디까지예요? 예, 경인신묘까지죠. 예. 근데 임진대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임진개라고 해야 됩니다. 왜? 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사원을 붙들고 늘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임진개사까지 있길래 여기 사가 또 나오는데 왜 여기다 개사를 했을까라고 또 궁금해서 적천수 징의를 찾아보니까 요 사가 빠졌어요. 없어요. 임진개운까지예요. 그러니까 징의에선 임진개운까지 되어 있다. 이게 진짜 적천수 천미를 편집을 한 누구예요? 저 원수한 씨가 문제인지 또 내지는 출판사에서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교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저 징의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 무엇뿐만 아니라라고 해서 계대운까지 괜찮았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잘라서 딱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업 일정이라고 해서 재산과 뭔 업인지 몰라도 날마다 불어났는데 업차 이 또한 또 명렬궁장까지 했네요. 이게 뭐예요? 어디까지 갔네요. 과거에도 또 시험에 붙었나 봐요. 사운에 극적 파재. 이 사운이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오히려 살짝 건국을 해서 금을 도와줘서 이 사화만큼은 심하게 이렇게 극적 파재까지 할 수 있는가 좀 의심이 가지만 차조는 사주에 전부 화가 없어서 덕신시까지 해서 임수봉생해서 격을 이루고 가종제다. 이제는 또 가짜를 붙이시네요. 구태여 종자를 너무 지나치게 하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이제 종자를 붙이니까 일반적으로 사주 명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적천수를 임철조 선생의 이론을 멀리하는 이유가 지나치게 종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용신을 잡았으면 그냥 재성으로 잡으면 되지 왜 가종이라고 해서 가짜까지 얘기를 하는지 문제가 많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종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거에 대해서 물론 재성이 용신이다라고 하면 부모 덕이 있었겠죠. 분명히 유업 풍후했다. 독서 입학 글공부도 잘했고요. 처자양전했는데 만약 견일화 저 사주에 화만 하나 얻었어도 봐도 위 제다신약으로 변했을 것인데 일사무사 하나도 되질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종제로 된 게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지 가보운에 이게 또 가보운까지 가는 거 보면 역시 사운에는 망하긴 망했어도 가보운까지 갑니다. 사주 잘 풀어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무목이라 목이 무군해서 종화 화를 따르니 이건 말도 안 되고요. 화가 들어왔으니 라고 해야죠. 종화는 필요 없고 하도 종자를 많이 쓰니까 저는 아주 종에 징글징글을 얻었다가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임철조 선생은 너무 종자를 좋아하세요. 또 기사년이죠. 화예요. 그래서 연에 화가 들어서 기사년 화토 병왕하니라고 해서 사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우는 지지를 중요시 여기고 세우는 천간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데 철조 선생은 이렇게 세운도 역시 지지까지 보십니다. 기혈필상 그래서 병환 장미 위장이죠. 위장에 혈병이 걸려서 죽었다는데 어느 병이든 피를 토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철조 선생에 대해서 좀 비평을 했습니다. 이 수의용 종제라고 했는데 술을 용신으로 하는 건 맞지만 하도 종격을 좋아하는 증주자인지라 용신론과 종격론을 착각하시고 계신 것 같다. 만약 견이라 했다라고 해서 한번 제다시냐고 해서 일삼이가 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설명이에요. 차조는 화오행을 일간에 힘을 실어주는 인성이 되므로
재성의 나쁜 성질이 발동이 돼서 재극인을 당하는 것이지 제 자신이야. 그 재성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재성이 많음으로써 인성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재극인이 일어나죠. 화 조금 있어봤자 재극이 수에 꺼지지 않습니까? 현상이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군겁쟁제와 제다신약을 착각하신 듯하다. 첩조님의 무소비함이 드러나는 설명 방법이시다라고 제가 비평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이번 두 개의 사례 명조는 두 개보다 가색격은 그래도 설명을 잘 하시는데 이걸 이제 종격으로 끌고 가시려고 종제격으로 끌고 가시려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토는 습토라고 하지만 이렇게 토는 토거든요. 물론 수체입니다. 이 사주는요. 수체예요. 수체인데 그래서 수체니까 종제로 가시려고 하는데 축토, 진토, 기토, 기토 있어서 이게 종제가 가능했습니까? 용신을 수로 잡으면 돼요. 토가 강해서 만약 토가 강하다라고 하면 목수를 쓰는 사주죠. 목은 없으니까 그럼 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수금으로 가면 되죠. 이 사주가요. 일반적으로 풀면 되는 사주로 여기 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금이 있고요. 그럼 대운이 수금으로만 흐르면 되는 거예요. 천간으로 수금으로 왔잖아요. 용신 잡은 천간으로. 그런데 지지로 이제 거역하는 운이 들어오잖아요. 가보. 그래서 이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종제까지, 종까지, 가종까지, 원종, 진짜 종이 안 된다고 가종제까지 얘기를 하시냐 이거죠. 조금 임철주 선생이 지나친 종격에 대해서 제가 다른 사람도 비평을 하시죠. 저도 평주를 하면서 좀 약간의 불만 있는 사주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엔 좀 심각합니다. 금수상관에서 이게 참 희한하네요. 해수병이 걸리고, 왜? 금은 패고요. 수는 차가우니까 해수병이 걸리겠죠? 옛날에 해수병 많았습니다. 저희 장인도, 기관지가 약해서 뭘로 죽었나요? 천식. 옛날엔 천식으로도 많이 고생하셨어요, 들? 예. 그러면, 천식으로 많이 고생했죠. 요즘은 의료, 시술이 발달해서 천식 같은 건 힘들지 않은데 옛날에 천식으로 돌아가신 양반 많았습니다. 이제 금수상관격은 천식이 문제죠. 자, 이게 또 사례 명정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강의는 금수상관으로 곧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